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립혁명의 결과 연방정부를 갖게 된 미국이 이후 영토를 비약적으로 넓히며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19세기 전반기 미국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방정부가 구성되었지만 문제는 각 주와 연방정부의 대립적 관계였습니다. 연방정부는 영국과 프랑스 등 외세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민을 통제할 수 있어야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 정부는 국가의 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양 당파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연방파인 해밀턴은 귀족주의자로 민주주의와 대중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이고, 민주공화파 제퍼슨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평범하고 선량한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밀턴은 북부의 부유한 상공업 세력을, 제퍼슨은 남부의 농업 세력을 대변하고 있었죠. 이 두 명의 대립이 향후 미국 양당제의 뿌리가 됩니다. 당시 북부주의 빚은 남부주의 그것보다 많았기 때문에 주 정부의 빚을 연방 정부가 떠안을 경우 남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연방파와 민주공화파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결국 양측은 수도를 북부의 뉴욕에서 남부의 워싱턴으로 옮기는 대신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빚을 떠안는 것으로 타협하였습니다. 주 정부의 빚이 많았던 북부는 빚을 남부와 공동으로 갚아나갈 수 있게 된 반면, 남부는 북부에 있던 수도를 남부로 이전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을 한 것이죠.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미국식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워싱턴은 황량한 진흙탕이었지만 늪을 메우고 건물을 지으며 도로를 건설하는 등 1792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공사를 지속하여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사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도시가 현재의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입니다. 1800년 민주공화파인 제퍼슨이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미국의 영토를 크게 넓혔다는 것인데요. 당시 유럽은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등장하여 전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은 루이지애나가 본국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차피 전쟁이 발생하면 루이지애나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 빈틈을 파고들어 프랑스가 다스리고 있던 남부 상업의 중심 뉴올리언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표단을 만난 나폴레옹이 차라리 루이지애나 전체를 사라며 역제안을 하였고, 그렇게 미국은 1500만 달러의 루이지애나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영역이 미국이 구매한 루이지애나인데요. 문제는 그 땅에서 대대손손 살아오고 있던 원주민들에게는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인디언들은 강제로 쫓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제5대 대통령인 제임스 멀로가 재임하는 시기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유럽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프랑스가 패배하고 구체제로 회귀하려는 빈체제가 성립하자 라틴 아메리카 역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지배하던 이전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라틴 아메리카의 무역을 독점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1823년 멀로 독트린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 이미 가진 식민지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을 테니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지 말고 이미 독립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간섭은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아메리카의 일에 유럽은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였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대신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걸핏하며 끼어들고 간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로 독트린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패권주의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1812년 전쟁을 끝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며 명성을 떨친 앤드류 잭슨이 1828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전의 대통령들이 대부분 버지니아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던 것에 반해 그는 첫 서민 대통령이었고, 이것은 미국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미국은 세금을 낼 수 있는 20세 이상의 백인 남성에게만 투표권이 있었는데, 잭슨이 등장할 즈음에는 점차 백인 남성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주가 늘어났습니다. 이 움직임은 서부에 새로 늘어나는 주들이 더 많은 이주민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였는데, 인구가 서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부의 주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을 대변하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상류층과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이제 미국은 잭슨을 지도자로 농업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하여 보호관세와 연방은행을 통한 금융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잭슨에 반대하며 상공업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휘그당이 출현하여 미국식 양당 체제가 실현되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830년 백인 남성 서민을 위한 잭슨 정부는 인디안 추방법을 만들어 그들을 강제로 황량하고 거친 땅인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주가 바로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인데요. 체로키족은 조지아, 엘레베마,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등지에서 수백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부족이었지만, 이 법에 따라 16,000여 명이 걸어서 이동해야만 했고, 이주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약 4,000명 정도가 죽은 후였습니다. 당시 텍사스는 멕시코 땅이었지만 점차 많은 미국인들이 이주해 오자 멕시코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막고 멕시코 법률을 적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텍사스에 살고 있던 미국인들이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자 1836년 2월에 알라모에 있던 미국 병사들을 멕시코 군대가 에워싸고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피해가 심각했지만 결국 멕시코는 알라모를 탈환하였는데, 이후 알라모는 텍사스인들의 저항의 상징이 되어 결국 멕시코로부터 독립하고 텍사스 공화국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845년 텍사스는 미국 연방에 가입하면서 미국의 한 주가 되어버렸죠. 이제 또 다른 멕시코 땅 캘리포니아도 미국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양국의 전쟁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결국 1846년 미국-멕시코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멕시코는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미국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을 맺었고, 미국은 멕시코 땅이었던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을 넘겨받게 되었죠. 이제 미국의 영토는 독립할 때의 3배가 되었습니다. 매니페스트 데스티니, 즉 명백한 운명은 1845년 뉴욕의 젊은 칼럼니스트 존 오설리번이 미국은 신의 은총으로 건설된 나라로 신이 준 특별한 권리와 운명을 가지고 미국식 민주주의와 문명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라는 운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미국의 서부 진출의 사상적 바탕이 된 이론입니다. 명백한 운명은 지금 이 그림 한 장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데요. 흰 옷을 입고 있는 미스 콜롬비아는 여신처럼 공중에 떠 있고, 그녀는 오른쪽, 즉 동쪽에서부터 마차와 기차를 이끌고 서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쫓겨나고 있죠. 오른쪽 끝이 대서양이고 왼쪽 끝에는 태평양과 로키 산맥을 그림으로써 미대륙 전체가 명백한 운명 아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2월에 대통령 제임스 포크가 원로 독트린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미국은 더 활발하게 서부로 팽창해야 한다고 화답하였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종교적,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열등하고 미개하며 야만적인 곳을 미국의 힘으로 계몽하는 것이 신의 뜻이며 역사의 진보라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이후 서부 진출을 넘어 타국에 대한 미국 외교의 사상적 배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백한 운명의 일부 번역본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는 선의의 목적을,
그리고 더럽혀진 적이 없는 깨끗한 양심을 품고 아무도 닿아본 적이 없는 땅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진보를 상징하는 역사임을 확신한다면 어느 누가 우리의 전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는 오로지 신의 섭리와 함께하며 어떠한 지상의 권력과 힘도 우리 역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19세기 초 미국은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마스 제퍼슨의 논쟁을 기초로 하여 미국식 양당 정치의 구도를 잡아감과 동시에 명백한 운명이라는 사상적 정당성을 가지고 자국의 영토를 넓혀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미국은 노예제도라는 표면적 이유 뒤에서 남부와 북부의 경제 패권 쟁탈을 위한 치열한 내란을 벌이게 되지요.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